송아, 송생과 송쌤입니다. 오늘은 1학년 2단원 여러가지 힘에 해당하는 중학교 검정고시 2013년도부터요 2020년도 문항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개정 교육과정이 없는 내용도 있지만 배우면 좋은 내용이기에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영상 제작 계획에는 온라인 수업의 기본 문제 복습용으로 매우 적합하고요. 문제로 개념을 다시 되짚어보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출문항을 분석해보면요. 탄성력에서 두 문항, 마찰력에서 두 문항, 그리고 기타 힘, 자기력, 전기력, 그리고 힘이 접촉을 해야지 작용하는지 접촉을 안 해도 작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문항까지 해서 총 3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힘의 합력에 대한 문항이 한 문항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여러분도 조금만 공부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력하고 부력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이 중력하고 부력의 경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도 1회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힘은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 모양이 변한 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다. 활이나 용수철 저울에 이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이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용수철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힘이에요. 어떤 힘일까요? 그렇죠. 탄성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힘을 주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용수철을 누를 때를 한번 보자면은 용수철을 왼쪽으로 눌러서 압축시킬 때는요, 탄성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용수철을 잡아당길 때도 한번 보자면요, 용수철을 잡아당길 때 탄성력은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걸 수 있죠. 즉, 용수철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겨 늘어나게 할 때 탄성력은 왼쪽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인데 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용수철에 받았던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보자면요. 2016년도 2회 1번 문제도 탄성력에 관련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은 문장이 그대로 나왔죠.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 모양이 변한 후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다.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보고 우리는 탄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을 우리는 탄성력이라고 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하는 이 고무밴드 같은 경우도 다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지탱하다 보니까 운동이 되는 것, 근력 운동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탄성력의 방향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힘을 주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은 탄성체가 변형되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죠. 침대의 탄성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까요? 지금 이 두 사람한테서는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탄성력도 적게 작용하지만 김준현의 몸무게는요 많이 나가기 때문에 탄성력도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013년도 2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번 문제입니다. 두 물체가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중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과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어느 순간 떨어지겠죠. 떨어질 때 직접 지구가 손을 뻗어가지고 잡아당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으로 끌어당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중력입니다. 그리고 마찰력 같은 경우는요, 받아가고 마찰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죠. 공중에서 아무리 우리가 발을 동동 굴러도 우리는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마찰력 같은 경우는요, 접촉면이 있어야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기력 같은 경우는요, 서로 밀어내는 힘이나 끌어당기는 힘이 자석과 자석 사이에 거리가 벌어져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두 물체가 굳이 접촉하지 않더라도 끌어당기는 힘이나 밀어내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탄성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몸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중계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체중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용수철은요, 접촉을 해야지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활 시위를 당겨야지 활을 쏠 수 있는 거죠. 활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다고 해서 활이 쏴지진 않겠죠. 그래서 탄성력 같은 경우도 접촉이 꼭 필요한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1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기를 띠는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전기를 띠는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바로 전기력입니다. 전기는요, 두 물체를 마찰시킬 경우에는요, 한 물체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고 한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게 됩니다. 자석처럼 N극과 S극은 달라붙는 힘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인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반대로 N극이나 N극, S극과 X극은 서로 밀어내는 힘인 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플러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것,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것은 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풍선 보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 인력이 작용할 때는요,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다음 중 전기를 띠는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전기력이고요.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인력과 청력이 있다. 인력과 청력이 있는 것 지금 확인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한 물체의 두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두 힘의 합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 힘을 이해하려면 합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을 더해 얻은 힘을 보고 우리는 합력이라고 하고요. 즉 합력은 한 물체의 여러 힘을 동시에 작용할 때 힘이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알자 힘이라고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은요, 합력은 두 힘을 더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합력의 방향은 두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여기에 남성분하고 여성분이 오른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N하고 3N을 더하면 총 9N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두 힘의 합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 같은 경우는요, 합력의 크기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합력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남학생이 오른쪽으로 6N, 여학생이 왼쪽으로 3N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큰 힘인 6N에서 3N을 빼주면은 총 3N의 합력으로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N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고 6N이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0 빼기 6을 하면은 총 4N의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15년도 2회 1번 문제와 2017년도 1회 1번 문제는요, 마찰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물체가 어떤 면에 접촉하여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보고 우리는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고무가 붙어있는 아기 양말은 미끄러짐을 방지한다든지 라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런 마찰력이 커지는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접촉면에서 물체의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이다. 어떤 힘? 마찰력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바닥에 고무가 붙어있는 아기 양말은 미끄러짐을 방지한다라는 거. 마찰력을 크게 하는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운동을 방해한다. 마찰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접촉면이 거칠수록 이 힘의 크기는 커진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찰력의 크기뿐만 아니라 마찰력의 방향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책을 손으로 툭 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툭 친다면요, 책이 오른쪽으로 밀려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운동 방향이 오른쪽인데 결국에는 가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찰력은 반대 방향이 왼쪽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닥에서 책을 오른쪽으로 칠 때 마찰력은 왼쪽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찰력의 크기는요,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책을요, 책상면에서 밀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역시 손으로 딱 툭
치면요. 책이 오른쪽으로 밀려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멈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냐면요.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책을 2권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은 무게가 증가했겠죠. 그러면은 한 권을 밀었을 때보다 더 멀리 못 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면을 더 거친 시멘트 면으로 바꿨을 때도 책상면에서 밀 때보다 더 안 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수록 책이 더 멀리 못 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면하고 접촉할 때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무게의 변화가 있거나 접촉면에 거칠기의 변화가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밀리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수록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진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김준현과 아이유가 썰매를 각각 타고 있고 이 썰매를 밀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김준현이 타 있는 썰매는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멀리 못 나가요. 하지만 아이유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멀리 나갈 수가 있겠죠. 마찰력은 김준현이 타 있는 썰매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이유가 눈에 쌓여있는 곳에서 썰매를 탄다면 멀리까지 쑥 나가겠죠. 하지만 흙에서 썰매를 탄다면요. 멀리까지 나가지 못하겠죠.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은요. 무게와 접촉면의 거칠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1회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힘은 잡아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있대요. 잡아당기는 힘을 보고 우리는 인력이라고 하고요. 밀어내는 힘을 보고 우리는 청력이라고 합니다. 이 힘을 이용한 예로는 전자석, 자기부상열차. 전자석이 예입니다. 그래서 자석이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힘? 자기력입니다. 자석의 자극과 자극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나 전류와 자석, 전류와 전류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극이면요. 밀어내는 힘인 청력이 작용하고 극이 다르면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중학교 검정고시 문제는 진짜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지가 관건이니까요. 여러분 꼭 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쏭바!